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반적인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괜찮았네요. 네, 전체 글로벌 증시는 사실 쉬어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쉬어가는 흐름인데 우리 코스닥만 날아갔죠. 굉장히 재밌고 특이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ISM 제조업 지수 불편했습니다. 부진했고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를 보였는데 주말에 이제 3월 비농업 부문 고용, 그다음에 실업률은 사실 뭐 시장의 컨센과 약간 비슷한 정도, 그 정도로 해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 좋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그냥 정직하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받아들인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뭐 강보합 지수는 약보합 정도였는데 미국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첫째는 경기 방어주가 올랐는데 뭐 이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분위기상. 둘째는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도 역시 경기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개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는데 이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요건 오펙 플러스 감산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 일부 기술주들이 급등했다는 거. 요게 강세를 보였다는 게 중요한데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강세였습니다. 요게 특징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이슈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어떤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강력한 모멘텀을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다. 이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지난주에 우리 증시의 특징은 역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2차 전지는 뭐 지금도 질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우리 코스닥 시장의 글로벌 1위, 상승률 1위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어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던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지난주 거래소 시총 1위와 3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이끌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둘 다 지난주에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해서 2차 전지주의 순환매를 강력하게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는 또 바이오주도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잠깐 쉬었었는데 또 엔터주도 돌아갔고 해서 지금의 어떤 코스닥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화랑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지 시간 10일 월요일에는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11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실적이 발표되고 또 중국의 3월 CPI와 PPI가 발표됩니다. 한편 12일에는 미국의 3월 CPI와 함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13일에는 미국의 3월 PPI, 중국의 3월 무역수지, 또 14일에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와 함께 은행주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뭐 CPI도 그렇고 의사록도 그렇고 네. 뭐 실적 일정까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의 3월 CPI 발표, 수치 발표와 그다음에 실적 시즌 돌입한다는 거 두 개 아니겠습니까? 가장 예, 그렇죠. 중요한 이벤트가 돼 있는데 현재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융정책 당국이 금리와 어떤 경기 침체라는 그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에 지난주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또 우리 금요일 나왔던 그 3월 미국의 고용 지표를 놓고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한데요.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컨셉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5월
뭐 다음 달에 FOMC 얘기했으니까 올해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동결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 이후에는 이번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내년에 인하할 것인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래 25bp 올해 한 번 더 할 거야 딱 하고 그 다음엔 동결되지 않을까. 이게 컨센인 것 같습니다. 이 컨센에서 어떤 스탠스에 바뀌는 게 나올 것인가는 이번 CPI에 달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CPI가 지난번에 한 6%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5.2, 5.1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뀔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그 다음 일정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 시즌 돌입입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 실적 발표 상당히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 그렇죠. 엄청난 쇼크를 보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거기다가 LG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서프라이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우리는 돌입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금요일 금융주들 실적 발표와 함께 드디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 아마 마찬가지가 나올 겁니다. 일일비한 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역시 차별화되는 장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겠고 예. 그리고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됩니다. 지난 3월에 무슨 얘기를 자세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 미국 임상 종량학회가 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조금 주목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놀라운데요. 이번 주에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외국인의 흐름도 그렇고 같이 정리해 주시죠. 예,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지수와 대형주의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개인 투자자의 수급은 결국 개별 종목과 테마주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좀 애매한 국면이죠. 외국인 수급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도 어디 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에 갈지에 따라서 지수와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번 주부터는 역시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 투자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고객예탁금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고객예탁금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2020년부터 해서 2020년 초에 그때 한 30조밖에 안 되던 고객예탁금이 예. 화랑장을 가져왔던 대세장을 가져왔던 2021년 5월까지 77조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가 43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5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7조가 들어왔습니다. 단기 7조 들어온 돈이 뭐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차를 사겠습니까? 예전에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와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자금이 글로벌 전체에서 코스닥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관련주의 코스닥의 흐름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에 달렸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하는 게 맞다 해서 뭐 전망은 거래소는 외국인,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지금 급등한 2차 전지주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차전지 함부로 말씀드리면 큰일 나죠. 네. 그 분위기 아실 겁니다. 예. 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코스닥만 보시면은 그 화랑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차 전지주가 없는 투자자는 절대로 지금 코스닥 지수 못 따라갑니다. 29%가 넘잖아요. 그렇죠. 거래소가 지금 11, 12% 정도인데 이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코스닥 30%에 가까운 이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지금 투자자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2차 전지주가 없다면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사실 지수가 1년도 아니고 3개월 만에 지금 30%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제 표현을 들면 좀 미쳤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시장이 미치면 반만 미치면 됩니다. 이게 예. 전략인데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2차 전지 올라가는데 뭐 나는 그런 거 못해 뭐 어험하고 있으면 수익 못 냅니다 절대로. 근데 그대로 시장 가는 만큼 미쳐버리면 나중에 나올 후유증에 대해서 감당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만 미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은 첫째는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급등주 따라가는 매매 그리고 중심 못 잡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부분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시장 가는 거 좋고 우리 수익 내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의 지킬 건 지키자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실적, 익절가는 살피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보십시오. 인공지능 대표 1등주를 할 수 있는 셀바스 AI가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돈이 없는 기업들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였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주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계장 말씀을 좀 드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실적. 거기다가 놀라운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좋은 종목인데 지금은 심지어는 민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공매도와 쇼커버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뭔 얘기냐면 너무나 좋은 섹터고 훌륭한 섹터인데 어떤 민주식의 느낌과 공매도가 붙어 있다는 것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없었다면 이런 가파른 속도의 상승이 있었을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저도 연초에 2차 전지는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올해는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오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뒤쪽에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은 감안하고 염두에 두시고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함께 우리 산업 섹터의 양대 산막이죠.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개사가 모두 감산을 한답니다. 자, 이게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반도체를 사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은데 그 답변은 제가 그림 하나를 통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그 하나증권 쪽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투자를 그냥 감산할 때 주가가 그 해에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감산이에요. 자, 그러면 뭐 공통적으로 특징을 볼 수 있겠죠. 그림이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빨간색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평균이니까. 반도체 3개년 정도가 되겠는데 뭐 2009년, 2016년, 2019년 3개년 평균을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이 평균적으로 58%가 올랐습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감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그 해에 58%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뭐 제가 답변을 더 이상 안 해드려도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반도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뭐 자세히 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전지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주는 기관이 사기 힘들겠지만은 반도체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향후에 어떤 반도체주를 많이 살 것인가 그 종목을 그냥 사시면 된다라고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제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틈새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하이브가 지난주에 급등이 나오면서 또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엔터주들은 이번 SM의 이벤트 이후에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주부터 트와이스가 또 글로벌 투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엔터사의 신임 모멘텀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꼭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4월 17일 정도인데요. 스페이스 X에 이제 드디어 스타쉽이 발사가 됩니다. 시험 발사인데 스타쉽이 뭐 하는 우주선입니까? 화성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 가자는 그 바로 우주선이 스타쉽인데 이게 시험 발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강하지만은 우주항공 쪽에 또 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이런 화랑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노파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주 테마도 좋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성장 테마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최소한의 기준은 꼭 살피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실적 우량주,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우량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구색을 갖추고 있어야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한 번 더 요 점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